자, 그 다음에 이제 DNS를 설정을 한번 해보죠. 아까 우리가 IP 어드레스 설정해줬고, 게이트웨이 설정해줬고, DNS도, 이제 DNS는 아직 설정 안 해줬는데, DNS 설정은 아까 나와 있는 ETC 밑에, sysconfig 밑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IF 어쩌고저쩌고 파일에 IP 어드레스가 뭐고, 네트워크 마스크는 뭐고, 게이트웨이 번호 이렇게 있고, DNS 서버 이렇게 넣어주긴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다가 DNS 서버를 넣어줘도 되지만, 도메인 네임 서버를 거기다 넣어줘도 되지만, 실제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줘도 돼요. 여기에다가 resolve.conf라는 파일, 여기는 어디 있냐면, vi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이 파일 가보면, 여기 있죠. 이 파일에다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원래 이제 이 파일에다가 수정을 하는 거. 만일에 이제, 도메인 네임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다 insert. 이렇게 해놓고, x. 여기다가 8.8.8.8. 이렇게 해서, right q. 뭘로 했냐면, cat 해가지고, etc 밑에, resolve.conf로 보면 이렇게 다 막아놓고 이제 8888로 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를 요 IP 어드레스를 쓰는 누군가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임 서버 요 IP 어드레스를 쓰는 네임 서버로 내가 지금부터 사용하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만일에 vi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코멘트 처리하고 이걸 살려놓으면 이거는 뭐냐면 VMware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를 사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로 사용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놓고 cat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코멘트 처리되어 있고 이제 이걸로 사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임 서버를 내가 지금 이제 기존 걸로 그냥 그대로 해서 아직 수정은 안 했어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얘기를 해줬고. 자, 그럼 네임 서버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네임 서버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도메인 네임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항하는 IP 어드레스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이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이걸로 쓰고 있어요. 자, 네임 서버에 접속해서 내가 뭔가 지르를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ns lookup 네임 서버를 lookup 사전 찾아보듯이 찾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ns lookup 하면 돼요. 그러면 ns lookup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있는 프롬프트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네임 서버에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뭘 입력을 하면 되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그걸 가지고 IP 어드레스를 알려줘요.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www.naver.com 이라는 우리가 많이 쓰죠. 자, naver.com이라는 도메인에 보면 www를 쓰는 서버가 있어. 그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알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하면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검색을 이쪽 서버에 이쪽에 접속을 해서 물어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요 IP 어드레스, 요 도메인 네임을 쓰는 애들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결국 IP 어드레스가 요 번호를 쓰는 애가 있습니다. 또 요 번호를 쓰는 애가 있습니다. 이제 몇 대 돼요? 그 중에 이제 2개만 알려준 거예요. 서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알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IP 어드레스를 알 수가 있어요. 또 만일에 mail.google.com이 있나?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 google.com이라는 도메인 아래 이 메일이라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IP 어드레스를 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IPv6에서 버전 6예요. 이건 IPv4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v6는 안 배웠으니까 IPv6만 지금 보면 돼요. 그 172. 어쩌고저쩌고 이 번호를 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학교 과목 볼까요? www.samsung 다른 거 보죠. ng
삼성.com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 회사는 여러 개가 있는데 IP 어드레스가 이 번호를 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거니까 lg.com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LG 거는 뭐 이런 IP 어드레스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IP 어드레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데 필요 없으면 EXIT 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보죠, 이제. 자, 가서 VI 해가지고 좀 전에 그 파일로 와서 여기를 커맨드 처리하고 여기를 X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cat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커맨드 처리했고 이제는 8888 이게 구글에서 지원하는 IP 네임 서버니까 이걸로 한번 써보죠. 자, 어떻게 ns lookup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www.naver.com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도 알려주죠? 얘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데 얘가 지금 서버는 얘입니다. 답변을 해주는데 그 IP 어드레스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ww.google.com 구글은 어떠냐? 구글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이 IP 어드레스를 쓰고 있는 네임 서버가 있는데 그 네임 서버가 지금 알려주기를 요 IP 도메인 네임을 쓰는 서버는 IP 어드레스가 이거고 하고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서버만 이렇게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서버한테 물어보는지 그 서버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결된 서버는 이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도 물론 틈틈이 나오지만 내가 NS 네임 서버는 어떤 걸 쓰는지 확인을 하려면 NS 로그업 들어와서 이렇게 서버만 해주면 서버가 누군지 알려주고 내가 도메인 네임을 해주면 그 도메인 네임을 쓰는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는 호스트의 IP 어드레스를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종료하고 싶을 때는 EXIT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임 서버 설정하는 것까지 했어요.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IP 어드레스 설정하고 변경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것들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브로드캐스트 주소. 이건 이제 네트워크 어드레스, 네트워크에 관련된 건데, 브로드캐스트라는 건 뭐냐면, 동일한 네트워크 있었죠. 아까 조그마한 네트워크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보통은 이제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내는 컴퓨터, 받는 컴퓨터 이렇게 1대1을 주고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보내고 거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트가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그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브로드캐스트 전송이라고 그래요. 하나가 보내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호스트가 다 수신하는 그런 네트워크 통신 통신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려면 그럼 받는 사람의 주소를 뭘로 할 거냐? 보통 이제 데이터 갈 때는 주는 사람 주소, 받는 사람 주소, 그러니까 주는 호스트의 IP 어드레스, 받는 호스트의 IP 어드레스, 그리고 전송하는 데이터 이게 이제 하나의 꾸러미로 보내는데 그러면 받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뭘로 바꿀까? 뭘로 세팅해줘야 전부 다 받느냐 이거죠. 제일 마지막 번호를 써주면 돼요. 그 네트워크의 제일 마지막 번호. 제일 마지막 번호가 우리가 각각의 자릿수에서 0부터 255까지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255로 해주면, C클래스인 경우에 255로 해주면 다 이렇게 수신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브로드캐스트라는 것은 하나가 보내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호스트가 수신하는 그런 전송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고, 게이트웨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우터를 말하는 거고 이 라우터나 게이트웨이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 지나가는 장비, 통로 이걸 말한다 이런 거예요. 보통 VMware에서는 끝에가 이제 2번으로 써요. 우리가 이제 192, 168점 뭐 하고 이제 그때 2번으로 했었죠. 이제 그렇게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 네트워크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하고 똑같은 건데 아까 우리는 C 클래스 IP 어드레스는 ABC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 다 C 클래스 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55, 255, 255, 0이라고 줘야 돼요. B 클래스도 있어요. B 클래스는 255, 255, 0. A 클래스는 255.000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클래스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그 다음에 DNS, 아까 DNS 얘기했죠. 네임 서버는 URL을 주면 이제 IP 어드레스를 반환해 주는 건데, 파일은 어디 있냐? resolve.conf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군데다 해줬죠. resolve.conf도 있고, 아까 얘기한 etc 밑에, sysconfig 밑에, network scripts 밑에, ifconfig에 뭐 ENS33. 그 파일에도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우선하냐? 이 파일이 우선해요. 여기에서 그쪽으로 이제 전환해서 수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가 원래 정석으로 수정을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보통은 VM웨어에서는 이제 게이트웨이 DNS 같이 지원하니까 같은 번호를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치 이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치 아까 우리가 IP 어드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디바이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네트워크 장치 디바이스 이름이 여기 ENS33으로 얘는 했죠. 어떤 경우는 ENS32, 뭐 33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더넷 0, 이더넷 1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ENS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니까 그냥 이건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봐도 돼요. 딱 봤을 때 이게 실제 랭카드인가 보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해도 되고 실제로 이제 아까 그 디렉토리에 가서 있는 파일 etc 밑에 sysconfig 밑에 이 파일로 가서 ifcfg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인식을 이해를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배웠어요. 하나는 여기는 아이콘으로 그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명령어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는데 또 하나 이 CLI 모드에서 IP 어드레스를 쉽게 줄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NMTUI라는 이 툴이에요. 이건 CLI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는 이렇게 NMTUI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CLER 해놓고 NMTUI 유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텍스트 기반에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우스 화살표 키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먼저 이제 이건 종료하는 거니까는 나중에 하면 되고 먼저 커넥션 에디트해서 여기서 엔터 하면 지금 이제 랭카드 그 인터페이스 종류가 나오죠. 이건 버추얼이니까 여기 ENS33 이걸로 엔터 하면 여기는 디바이스 이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더넷 쇼 이거는 엔터하면 하이드 쇼 엔터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뉴얼로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오토매틱으로 할 거냐 매뉴얼로 할 거냐 링크 로컬이나 디세이블드나 쉐어드는 IPv6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할 필요 없고 매뉴얼로 수동으로 하거나 오토매틱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지금 수동으로 해보죠. 오토매틱으로 하면 자동으로 IP 어드레스가 생성이 되니까는 서버를 그거는 이제 간단하고 자 매뉴얼로 해서 엔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번호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돼요. 화살표 봐서 20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0으로 하겠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그 다음 게이트웨이도 내가 이제 여기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해주고 DNS도 여기다 맞춰주면 돼요. 다 하고 난 다음에 IP 버전 6는 여기는 쇼 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고 다 했으면 OK. 여기는 이제 오토매티컬리 여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된 거예요. 엑스프레시가 됐다는 거는 약간 그 미국식이죠. 그 다음에 OK 하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빠져나오려면 이제 탭 키를 눌러서 백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커넥션 현재는 액티베이트가 되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탭 눌러서 그 다음 호스트네임 탭 눌러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꿀 거냐 아까 우리가 호스트네임 바꿔보기도 했었죠. 네, 이걸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돼요. 그 다음 오케이. 바꿨나? 이렇게 쓰면 돼. 캔슬. 그 다음 퀴트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P 어드레스를 한번 볼까요?
자, 현재는 우리가 30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뀌었죠. 그러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점 서비스 해서 다시 실행시켜주고 NMCLI 네트워킹을 오프 해준 다음에 온 해줄게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35로 바뀌었죠. 이렇게 아까 25 했었죠. 그러다가 35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좀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리부팅해서 IP 어드레스가 반영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명령어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고 네트워크 매니저 점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명령어는 지금 많이 사용해 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 더 네트워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그 랜카드만 아까 셧다운하게 오프하거나 온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인터페이스 업, 인터페이스 다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IF 업, 다운 현재 동작하고 있으니까 다운하고 현재 인터페이스 이름이 ENS 33번이었죠. ENC가 아니라 ENS 33번이었어. 이렇게 하면 커넥션에 이게 이제 deactivated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꺼진 거예요. 오프 상태예요. 이 랜카드만 끈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P 어드레스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 랜카드가 현재 꺼져 있어요. 오프 상태예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가 사라졌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켜볼까요? 인터페이스 업 ENS 33번 이 인터페이스를 다시 이제 업 시키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액티베이트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IP 어드레스를 보면 이렇게 이제 35로 됐죠. IP 어드레스 나오죠. 이렇게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끄거나 액티베이트 하거나 디액티베이트 하거나 활성화 시키거나 비활성화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요 명령어고, 그 다음에 아까 if config라는 거 있었죠. if config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불편하지.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특정한 인터페이스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ENS 33 이렇게 하면 이제 ENS 33이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여기는 안 적었지만 IP 어드레스만 보려면 IP 어드레스 이렇게 해주던가 뭐 중간에 뭐 이 명령만 해주던가 다 괜찮아요. IP 어드레스를 쭉 보여주는 거고, NS lookup 좀 전에 해봤었죠. 네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령어. 핑도 해봤었죠. 핑은 나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 둘 간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서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 이런 명령어가 핑이에요. 네트워크 테스트 할 때 내가 IP 어드레스 세팅하고 네트워킹이 잘 되는지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설정할 때 자주 쓰는 파일들을 볼까요? etc 밑에 우리 이걸 많이 썼죠. etc 밑에 sysconfig 밑에 network scripts 밑에 ifcfg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ENS 32, 33, 34 이런 것들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디바이스 이름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거기에 이제 설정이 다 되어 있고, 그 etc 밑에 resolve.conf는 네임 서버, DNS 네임 서버에 대한 도메인 그 IP 어드레스가 들어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시스컴피그 밑에 네트워크라는 파일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파일하고 이 파일하고 막 섞여서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그냥 하나에 몰아서 쓰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여기 어쨌든 네트워크 정보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host s라는 파일인데 아까 host name도 봤었고 host s라는 파일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네임 서버 구축할 때 이제 그때 자세히 할 텐데, 이건 뭐냐면 IP 어드레스, 초창기에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통신을 했었어요. 그때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없었을 때 전부 다 IP 어드레스가 통신했었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몇 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네임 서버가 나오기 전이에요. 이 네임 서버가 나오기 전에는 IP 어드레스만 가지고 있는데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IP 어드레스하고 이 서버 이름하고를 같이 이렇게 DB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간단하니까 IP 어드레스를 쓰는 대신에 이제 서버 이름을 썼었죠. 그 파일이에요. 나중에 이건 자세한 건 네임 서버 구축할 때 볼 텐데, 지금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vi 밑에 host 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IP 어드레스를 주고 여기다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면 IP 어드레스를 쓰는 대신에 여기 적혀있는 호스트 이름을 써도 얘가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간단한 네임 서버 역할을 했던 게 이 호스트 s라는 파일이었어요. 이런 거죠. 여기서 뭐 해놓고 192.168. 아까 우리가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었죠? 잠깐 확인. 라이트 큐 10.35번이죠. 오케이, 그러면 168 10.2 얘를 뭘로 주냐면 게이트웨이 GW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가면, 내가 핑 했을 때 원래는 IP 어드레스를 줘야 되는데 일단 내가 핑하고 GW 하게 되면 얘가 GW는 곧 이 IP 어드레스를 바꿔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길게 쓰는 것보다 이 이름으로 쓰기 위한 네이밍 작업을 간단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나가고 난 다음에 핑 원래는 192, 168, 10.2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한 누군가의 IP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컨트롤 C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핑하고 GW 아까 대문자를 대소문자 부분 하니까 GW 하면 이 GW를 아까 호스트에서 파일을 찾아가지고 이 IP 어드레스를 바꿔요. 바꾼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좀 간단하게 IP 어드레스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 네이밍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가서 이 파일은 삭제하고 나갈게요. 자, 여기서 다시 이거 컨트롤 C. 이제는 모르죠. GW가 뭔지 얘가 금방 삭제했으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리포트로 내줄 테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자, 먼저 되는 대로 먼저 우리가 서버를 줬었죠. 리눅스 서버에서 자, IP 어드레스가 현재 몇 번인지 수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만 하세요.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고 게이트웨이가 몇 번이고 DNS는 몇 번으로 했는지 체크해가지고 여기다 쭉 기재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종료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 CLI 서버를 열어서 똑같이 로그인 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번호, DNS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적고, 데스크탑 설치했으면 데스크탑도 한번 실행을 시켜서 똑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요. 자, 윈도우즈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줄게요. 윈도우즈도 확인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PC가 되겠죠. 여기서도 분명히 이제 그 IP 어드레스가 가상화 쪽에 있는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밖으로 나가는 네트워크도 있어요. 그 두 군데 다 IP 어드레스와 게이트웨이 번호와 DNS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가상 라우터 IP 어드레스 있겠죠? 이 번호 다 이건 똑같아요. 이 번호가 몇 번인지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내 PC에서 실제 사용하는 이 IP 어드레스하고 게이트웨이 적을 때 이 게이트웨이 번호가 몇 번인지 여기 이 번호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찾아서 적으면 될 거고, 네임 서버도 있을 거예요. 네임 서버는 여기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네임 서버 확인해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찾는 방법. 리눅스에서 찾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고, 윈도우즈에서 찾는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어디서 하냐면 시작으로 가서
자, 하는 방법은, 자, 시작으로 가서, 여기 그 탐색기는 아니고, 이제 여기 그 검색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CMD를 찾아, 명령 프롬프트라는 걸 찾아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뜨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 그 호스트 컴퓨터예요. 호스트 컴퓨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면 돼요. 자, 이걸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내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버추얼 머신이고, 이거는 이제 호스트 컴퓨터고, 버추얼 컴퓨터 호스트고.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나의 IP 어드레스를 아는 방법은 ipconfig라는 명령으로 보면 돼요. ipconfig, if로 시작하는 거는 리눅스고, 여기서 윈도우즈에서는 ipconfig 하게 되면 되고, 여기서 보면 엔터 하면 이렇게 어댑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쭉 위로 올라가서 IP 구성하는 걸 보고, 자, 하나씩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데, 약간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여기서는 약간 감각적으로 그냥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더넷 어댑터라고 해놓고 VM웨어 네트워크 해놓고 VMnet VM웨어의 네트워크에 1번도 있고 8번도 있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우리가 보면은 192, 160을 아까 10번대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VMnet 이걸 보면 돼요. 이렇게 그 8번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번호로 써야 되거든. 그래서 192, 168, 10.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 거냐면 이 내 컴퓨터 거예요. 호스트 컴퓨터 요거 이 컴퓨터에 여기서 쓰는 IP 어드레스, 여기 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IP 어드레스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다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내 호스트 컴퓨터가 이 가상 네트워크 VM웨어하고 접속이 된 요 인터페이스의 IP 어드레스는 10.1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컴퓨터가 밖으로 나가서 인터넷이 되게 하는 거죠. 인터넷이 되게 하는 이 IP 어드레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댑터 2라고 되어 있고 223, 195, 90.4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버넷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다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2번, 2번. 가상 라우터의 기본 게이트웨이는 아까 10.2인데, 여기는 190, 10.1이고, 여기 기본 게이트웨이 번호는 안 나와 있죠.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싶으면, 마우스로 하고 싶으면, 여기 윈도우 창이 있죠? 네트워크 설정으로 가서, 여기 이더 어댑 고급 이더넷 옵션을 볼까요? 좀 모니핑 돌아가는데 이더넷 여기 있죠? 클릭을 해서 이 창이 뜨면 어쨌든 이 창으로 와서 속성으로 가서 IPv6, V4 요걸로 보게 되면 현재는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 DNS와 여기 나오는 게이트웨이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서버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확인하고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과 거기에 관련된 명령어나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자, 네트워킹은 제일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길 바래요.